저기 마지막 그 조건 기한 129페이지 펴보세요. 이제 이게 민법의 기본을 배우는 총칙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 조건 기한이 이제 왜 붙어 있는가? 총칙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는 이제 잘 알 거이고, 민법이 이제 기본 원리가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이제 개인 간의 법률 관계는 개인 스스로 의사결정해서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지 마음대로 결정해서 법률관계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계약 체결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 공부는 이걸 전제로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냥 공짜로 줄게, 알았어요, 증여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럼 이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이 되고, 이자는 증여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제 무상이니까 대금 지급 채무 없고 바로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민법 공부를 했다는 거게. 근데 이제 사적 자치 원칙이 입각해서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이 사람이 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건물을 공짜로 주느니 공부라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 하나 붙인단 말이야.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건물을 증여할게 이렇게. 그러면 이처럼 이제 합격할지 또는 불합격할지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고, 이런 걸 이제 우리 흔히 조건 그럴 건데, 이런 조건을 붙여놓게 되면 계약은 성립은 됐지만, 여기 핵심이죠. 계약은 성립이 됐다는 거. 그러나 효력이 바로 발생될 일은 없죠. 시험에 합격해야지 증여 효력이 비로소 발생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이 갑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법률행 효력 발생을 장래로 유보시켜 놓는 것도 이 사람의 자유지 않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조건 기한은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법률행 효력 발생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도 당사자의 자유다. 그래서 이 사적 자치 원칙에 입각해서 조건 기한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보너스 개념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출제 비중도 옛날에 이야기했다시피 평균 한 문제 나와요. 내 기억으로는 두 문제 나온 적도 없고 오직 한 문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된 적도 있는데, 그냥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대신 이제 출제 비중이 극히 낮지만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덜어내버리면, 특히 이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는다시피 판례 등을 검토할 때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건 모르면 그 판례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도 출제 비중은 낮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꼭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앞전 과정에서는 내가 조건의 개념, 종류 정도만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고 건네띄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인 거를 추가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말이에요. 그럼 먼저 개념에서 유념할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야 말. 이미 민법 공부를 지겹도록 했으니까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이제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 효력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느냐, 이걸 지금 민법 시간에 배웠다고 말이에요. 효력 요건 갖추면 유효고 못 갖추면 무효고. 그러면 이 조건부 법률행위 같은 것도 법률로서 성립은 돼 있는가, 요게 1단계 기초인데, 당연히 성립은 돼 있죠. 성립은 돼 있고, 대신 효력 발생만 장래 불확실한 사실로 의존케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단답식으로 시험 문제 물을 때 이미 앞에서 가르쳐줬다시피 이 효력 요건은 꼭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따 뒤에서 바로 나오지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이런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냐 효력 요건이냐, 이런 단답식 문제를 골자 출제하는데 이미 성립은 돼 있으니까 요거는 효력 요건에 해당이 되겠죠.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비로소 발생이 되고, 다만 이제 이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특별 효력 요건, 단답식 물어볼 때 효력 요건 고르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있다고 말이야. 이걸 말로 물어볼 때 이런데 절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이야. 우리가 흔히 구별할 때 조건은 장래 돌아갈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부가 사망하면 우쭈쭈하겠다. 사망하면 이거는 국어식으로 보게 되면 조건처럼 문구가 표현이 됐으나 그리 구별한 게 아니고 언젠가 사람은 한 번쯤은 죽기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은 장래 돌아갈 것이 확실한 사실이죠. 이런 거는 기한이고 다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요리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조건의 개념을 지문을 통해서 물어볼 때 이런 데 속지 않도록 하란 말이야.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면 전부 다 맞다고 동글비게 치고 나온단 말이야. 왜냐? 요 뒷구절을 호개가지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무식한 촌놈 요즘이 없다고 말이야. 쌍팔론도고. 요즘에는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요게 잘못됐단 말이야. 틀려있죠? 이미 성립은 돼 있잖아요.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발생 또는 해지 조건 같으면 효력 소멸 여부를 장래 돌아갈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이게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 바꿨을 때 안 틀리도록 하란 말이야. 그 다음 이 조건의 개념권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의사표시한 것을 노래를 부르고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다고 말이요. 의사표시도 우리가 의사표시 노래 부르지만 이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내심에 들어있는 의사하고 내심에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이력원에 밖에 아무리 1000만 번 내심으로 의혹을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의 스스로 외부에 표시를 해주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심에 들어있는 의사하고 의사의 외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와 결합이 돼야지 하나 의사표시 성립한다. 집중 가르쳐줬어요. 이 의사표시 일반 원리가 조건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칠판에 4일에서 갑이 을에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건물 한 채를 공짜로 줄게. 이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를 갑이 내심으로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게. 근데 이거를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예부에 표시를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의사표시가 성립이 안 되듯이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외부에 표시를 안 해주면 이거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이 말 알겠나요? 따라서 이 갑이라는 놈이 내심으로는 중개시험 합격하면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를 1000만 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지 않으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그냥 정의하겠다 이것만 표현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을은 이 말을 듣고 건물 공짜로 준다고 했으니까 달라. 이 대목에서 갑이 나는 내심으로는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을 붙였던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주겠다. 그러면 그 말 나한테 뭐 했잖아. 안 했잖아. 그 이야기야. 조건이 아니다. 이런 거는 뭐에 불과하다? 민법에서 난 맨날 가르쳐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다. 이런 걸 특히 유념하는 거예요. 제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그 다음에 제도 지 쭉쭉 있고 민법 규정에서 조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뒷페이지 넘겨서 기한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조건의 개념에서 첫 번째 줄에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해놓고 가로 딱 해놓고 옆에다 찍 긋고 성립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이제 알겠죠? 가로 열고에다 찍 긋고 성립 이렇게 써놓은 이유를 알지 않겠냐 말이야. 이 책선에도 이걸 성립여부로 바꿨을 때 많이 틀리니까 그거 조심하라 해서 지 나름대로 찍 긋고 성립했는데 참 무식한 짓거리단 말이야. 이래 써놓으면 일반 모르는 사람 무슨 의미로 써놓은지를 알겠냐 그 말이야. 말로 써놔야지. 지 혼자만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되냐고 이렇게 책에다 시중에 팔아먹는 책에다가. 따라서 찍 긋고 성립이란 말은 성립 여부로 바꿔치기 할 때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에서 첫 줄 다시 한번 유념하란 말이야.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여부를 장래 돌아가지 불확실한 의존한다. 그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다시 또 조심하란 말이야.
의사표시 일반 논리에 따라서 조건을 붙여놓은 의사를 가지면 뭐 하라? 상대방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 안 하면 뭐에 불과하다. 단순한 통계, 점검 딱 하고. 법적 성질 1. 또 써놨어요.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성립은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2번의 경우에 장학력 도력적 불확실한 조절한다. 3번의 경우 지 마음대로 붙여놔야 조건이다. 집에 가서 쭉쭉 읽고 우측에 넘어가서 두 줄짜리 판례. 정지조건 법령에 있어서 입증책이 문제인데 요거는 이따가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면은 이해를 못한다고 문제 풀 수가 없고 따라서 130페이지 두 줄짜리 판례는 뒤로 넘겨서 135페이지를 봐보세요. 135페이지를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어요. 잤나요? 거기에 또 입증책임에 관한 판례 있죠? 있죠? 이 두 개를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해하기 쉽고 문제를 쉽게 푼다고. 이게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힘들어. 이따가 이제 뒤에 공부할 때 가르쳐 줄 거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같이 결부시켜서 공부하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돌려서 조건의 종류에서 여기 이제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조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자유자재로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 이걸 갖고 놀지를 못하면 다른 거 공부할 때 엄청 애를 먹는다는 거. 먼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이걸 확인하는 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이 되냐? 그러면 정지 조건. 거꾸로 조건이 성취됐을 때 법률행 효력이 소멸이 되냐? 그러면 해제 조건. 해제는 마찬가지야. 효력이 소멸되니까 해제 조건 그리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되는가 소멸되는가 이거를 확인해 봐라. 발생이 되면 정기 조건이고 소멸되면 해제 조건이니까. 그런데 정기 조건, 해제 조건은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례가 나왔을 때 이걸 순식간에 무슨 조건인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거기다 밑에다 좀 예를 들어놓으면 좋은데 그 예가 없으니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해보자 말이야. 먼저 갑이 의뢰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사줄게.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징여 효력이 발생이 되죠. 따라서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라고 나와 있어요. 소유권 유보 매매다 그래서. 됐나요? 이 소유권 유보 매매는 이게 동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산.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작업하지 않는데 유달리 출제원들이 이걸 또 출제하는 걸 즐겨한다고 말이야. 조건에서도 이에 관한 판례가 여러 번 출제가 됐고 여기에 물권법 시험에 심지어 계약법 시험에도 이 소유권 유보 매매가 응용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 생각은 거의 낼 필요가 없는 건데 동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출제문이 내니까 알고는 시험장 가야 된다. 여기저기서 출제를 하니까 소유권 유보 매매는 이런 걸 말한다는 거. 요즘에는 이제 개인들도 살림살이가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올보로 살림살이 장만하고 그런 사람이 드물었지만 옛날 시절에는 워낙에 궁핍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전기밥솥 하나 사는 것도 12개월 할부로 다리미 하나 사는 것도 12개월 할부로 여러분 표현을 빌면 올보로 샀다고 말이야. 그런 거를 할부 매매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갑이 이제 전기밥솥 하나를 12개월 할부로 을에게 팔았다. 거꾸로 말하면 을이 돈이 없으니까 전기밥솥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민법에는 할부 매매에 그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는 소유권 유보 매매에 그래요. 이유는 계약이 체결되면은 일단은 밥은 해무가 되니까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줘요. 이렇게. 근데 소유권도 같이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왜 그러느냐? 할부 12개월로 지금 얘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할부금을 따박따박 매달 납부를 해야 돼요. 해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야.
일단 매도인은 할부금을 완납받을 때까지는 소유권을 자기가 보유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래. 할부금 완납받을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뭐 해놨다? 유보해놨다 그 이야기야. 그런 다음에 이제 할부금을 완납하면 여기 이제 조건이 되겠죠. 완납하면 이게 조건,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를 한다 그 말이야. 이게 할부 매매, 유시간편을 빌려서 소유권 유보 매매 그래. 이제 법 공부한 서너 달 했으면 소유권 유보 매매 그럼 용어 딱 보면 이런 게 떠올려야 돼. 왜 이 명칭이 소유권 유보 매매를 하는가? 생각 좀 하고 공부한 사람은 이런 게 떠올려야 된다고. 여기서 일단 기초문제를 맨날 묻는 것이 이거고, 여기 완납하면 이게 정지 조건이냐 해지 조건이냐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거. 무슨 조건인가요? 완납하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이 되죠. 따라서 소유권 유보 매매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여기 고르시면 돼. 저번 시간에 보려놓은 거 연습 한 번만 해보자면, 앞으로 돌려서 저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를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 판례 하나를 우리가 조건 공부하면서 배웁시다 하고 시간 절감하기 위해서 건너뛰어온 게 있어요. 114페이지 펴세요. 114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판례 있죠. 잤나요? 정기조건부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 정기조건 모르면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판례인데 그 판례 이해 못한다고. 외울 수도 없어. 그래서 민법은 한 개를 알면 두 개 알고 암기시로 두드려 외우기 시작하면은 아예 공부 자체가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동그라미 3번 판례도 이해한 사람은 공짜야. 그 객관식은 지문에 다 써줘. 보고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 못한 사람은 두드려 외우느라고 허송세월 번하고 세월 다 벌어고 앉았고. 이 판례 내용은 이런 거라고 말이야. 농지에 대해서 매매를 한 사건인데, 농지에 대해서 지금 이 갑이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하는 농지라고 말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소지하는 농지자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매수인이 무엇 때문에 농지를 매수를 했느냐? 농사짓는 용도가 아니라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을 했다고 말이야. 아주 여러분들이 농지법 공부를 아마 안 했을 건데, 공법 시간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배울 거란 말이야. 지금 이 농지를 매입을 해서 공장을 건축하려면 현재 상태 공장 건축 못해. 용도가 농지이기 때문에 이거 농사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장을 건축하려면 농지를 뭐 해야 돼요? 전용을 해야 된다 말이야. 해서 이제 이 매수인이 똘박이 아닌 바야 단순히 농지 매매해서 공장 건축했다 이런 또라이는 없을 거란 말이야. 해서 이제 여기다가 조건을 붙여서 농지 매매를 한 거야.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자꾸 이런 걸 해야 돼. 실무 가서 중개하려면. 어떻게 조건 붙였는지 머릿속에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말이야. 농지를 전용을 해야지 공장 건축한다고 말이야. 지금 상태에서는 매매하면 그냥 매매하면 또라이야. 뭘 붙였겠죠.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시라고. 자꾸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야 실무에 나가서 이거 능수능란을 하게 된다고. 농지를 뭐 해주는 것을 전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농지 매매를 했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이 전용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농지 매매를 했다. 그럼 이 조건이 정기 조건이냐 해지 조건이냐. 여기서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돕기가 알아야 되니까 이게 무슨 조건일까요? 이 매매가 유효가 되어야지 얘는 매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지를 전용해 주는 걸 조건에서 매매했다 그 말은 전용해 주면 매매 효력이 그러죠. 발생한다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면 무슨 조건을 두었다는 거. 정기 조건. 그래서 이게 정기 조건부 계약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전용해 주는 것을 정기 조건에서 매매했다. 그럼 전용해 주면 매매 효력이 발생 나 산다 그 이야기죠.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데 이제 무슨 사단이 벌어져 버렸냐 그러면은 이게 농지를 전용해 주는 걸 조건에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절대 농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전용 허가가 안 나버려. 그래서 절대 농지다 보니까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내용 파악했나? 바꿔 말하면 그 판례 뒷구리를 보면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죠.
판례 내용에 거기 보면 뒷구절에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그 정기 조건인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게 불성지로 확정됐다 그런 말이 들어갔잖아. 요거를 전용해 주는 걸 조건에서 매매를 했는데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정이 돼버렸다. 왜? 절대 농지다 보니까. 그럼 이 매매가 유효가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받기 전 상태지만 허가 받아본들 유효가 될 일 없잖아요. 이미 이거는 무효로 돼버렸으니까. 왜? 전용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에서 매매했는데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확정이 돼버렸으니까 이 매매가 유효가 될 일이 없다는 거야. 그 나중에 관할관청 허가 받아본들 유효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관할관청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 이 계약은 이미 뭐로 돌아가야 된다? 확정 무효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스토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 판례도 정기 조건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요 내용 파악하고 쉽게 해결이 되지만 지문에 이걸 써주니까 읽고 판단만 하면 되니까 글 안 하면은 애운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는 거. 다시 뒤로 돌려서 이번에 해제 조건 연습을 좀 해보자 말이야. 해제 조건을 정기 조건은 그래도 공부 좀 하면은 지문 딱 보고 판단하고 해서 문제 푸는데 해제 조건 이야기가 헐 어렵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 갑이 어렵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의뢰한 사람의 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생업에 종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중개사 시험 공부한 동안 생활비를 대주되 시험에 뭐하면 합격하면 더 이상 대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리 조건부 범주를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사줄게. 똑같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이지만 요거는 정지 조건이고 저렇게 발생되니까 요거는 거꾸로 해제 조건이고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지금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지급 효력이 소멸 중단되니까 더 이상 지급할 일이 없다는 거.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 효력이 소멸. 무슨 조건이요? 해제 조건으로 바뀌었단 말. 왜 내가 이거를 뿌덕불 지금 비교를 해주냐 그러면은 제발 선생 의도와 달리 혼자 통반정 좀 하지 말란 거야.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님이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 정기 조건인 이유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효력이 발생되니까 정기 조건이다.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님이 합격하면 정기 조건, 합격하면 정기 조건 이렇게 외우니까 사람 미쳐버리고 싶다는 거야. 내 의도하고 달리. 그래서 일부러 똑같은 걸 이해 들어준 거.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요거는 똑같은 거지만 정기 조건, 이건 해제 조건하고. 그다음 또 한번 연습을 해보자 말이야. 이런 거는 중개할 때 많이 써먹으라고 말이야. 실제 판례도 나와 있는 사례고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이 의뢰한 사람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뭐라고 매입을 하느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노후에 퇴직됐겠다. 경치 좋은 데다 교회에다가 전원주택 지어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의뢰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 혹시라도 이 토지 용도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는 용도다. 그러면 나 이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 생겼다.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노후에 퇴직금 다 털어서 땅 매입해서 전원주택 짓고자 하는데 혹시라도 이 토지 위에 건물 짓는 데서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어쩝니까? 자꾸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개업자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진짜 이런 중개업자 되지 마라. 이런 새끼한테 수수료 주는 게 얼마나 아깝냐고 말이야. 아니 저기 멀리 보면 저기다도 전원주택 짓고 살잖아요. 그 당신은 허가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냥 매입하면 돼. 이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애한테 수수료 주고 중개의뢰 하고 싶냐고 말이야. 꼭 이렇게 대답을 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건 지 생각이고. 나는 전 재산 세려받고 지금 노후에 편히 살아보겠다고 지금 땅 매입하는데 이런 놈들은 돈 못 번다고.
매수인은 걱정거리 들어줘야죠. 동시에 계약이 성립돼야지 수수료 받겠죠. 그러면 계약은 일단 성립을 시키고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그다음 이 사람은 걱정을 붙들어 매자 하세요. 그러면 뭐 매도인 중개의뢰든 매수 중개의뢰든 조금 무슨 이의제기하고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쓰라고 막 이것만 잘해도 떼돈 버니까 밑에다 뭐 하라고 특약 쓰라고 뭐 이렇게 이것만 잘해도 떼돈 벌어 이것만 잘해도 사기 안 치고도 이런 걸 뭐 하니까 맨 사기 치려고 그래. 그림 그려보세요. 자, 매매는 일단 성사시키자. 수수료 성립돼야지 수수료 받으니까. 그 대신 이제 이 사람 걱정을 붙들어 매주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행정관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땅 안 사는 걸로.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계약을 하더라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매매는 하되 혹시라도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한글로 써요. 그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옛날 사람들 같으면 건축허가를 들어가지 못하면 한자도 모르는 사람 있다고 그걸 썼는데 편하게 한글로 쓰라고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게 조건이죠. 매매는 무엇으로 한다. 그냥 한글로 편하게 쓰라고 말이에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 쓰라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게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매매는 뭐로 돌아갔어요? 무효로. 효력이 소멸이 됐죠. 따라서 요거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해제조건부 계약이다. 해제조건부 계약이죠. 해제조건부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일단 성립됐잖아요. 효력도 발생됐고 근데 허가를 못 받으면 다시 뭐로 돌리자? 무효로. 그럼 이 사람 안 사도 되잖아요. 안 사도 되죠? 이해했나요? 한번 팔려는 한번 더 연습해보자 말이야. 몇 페이지를 편향을 하면 이미 앞에서 가르쳐 줬는데 또 다 잊어먹었을 거라고. 30페이지 돌려보세요. 30페이지가 아니라 22페이지로. 거기 보면 중간에 판례가 나와있어. 부척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 하는? 거기 해제 조건 나와있잖아. 요 판례도 10서너 번 나왔다고. 거기 해제 조건 있잖아. 이제 해제 조건 공부했으니까 이런 판례도 왜 이게 반설일성 무효가 되는지 두드려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라고 말이야. 여기 지금 이제는 이해해줬겠지. 저번에 할 때도 내가 가르쳐 줬는데 이 판례가 12번 나온 이유도 내가 가르쳐 줬고 지금 갑이 의뢰한 여자하고 첩계약을 체결한다.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내 첩이 되거라. 근데 의뢰한 여자애가 제 말만 믿고 첩이 된다. 이런 애가 어디 있냐고 해서 주라 그 말이야. 그럼 내 첩이 돼줄게. 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의뢰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을 딱 해줬어. 이렇게 이전을. 그런데 거꾸로 갑 쪽에서 좀 걱정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얘 요거들 아파트를 주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얘가 첫 관계를 아파트 받자마자 끝내고 토끼불을 묻히냐고 말이야. 갑 입장에서는 그걸 좀 방비를 하자고 말이야. 첫 관계를 쉽게 못 끝내도록.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파트를 일단 얘한테 무엇은 하되 증여는 하되 첫 관계를 뭐 하면 공부 못한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있는 그걸 그대로 외우려고 생뚱싸고 앉았어. 외우지도 못하면서 풀어요 그냥. 쉽게 갑이 아파트는 증여를 하되 첫 관계를 뭐 하면 끝내면 아파트는 다시 뭐 하라 반환하라는 취지로 증여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첫 관계 끝내면 아파트 돌려주다니까 쉽게 첫 관계 끝낼 수가 없겠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풀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쁘게 포장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증여를 하되 첫 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하라. 이쁘게 이제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끝내면 이쁘게 포장하잔 말. 이게 첫 관계의 종료죠. 끝내면 그러니까 첫 관계 종료를 여기까지. 끝내면 요게 이제 조건인데 끝내면 아파트를 다시 반환할 취지니까
아파트 반환하려면 증여 효력이 소멸이 돼야 되겠죠. 이게 소멸돼야지 되돌려 받잖아요. 따라서 이게 소멸시키려면 조건이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정기 조건 말고 해제 조건. 따라 저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에서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를 증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는 증여를 했어도 왜? 저관계를 뭐하면 끝내면 무슨 조건이 성취됐어요? 해제 조건이 성취. 그러면 증여 효력이 소멸, 해제 조건이니까 효력이 소멸.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 받죠. 그러면 이 판례 사안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왜 이게 무효가 되는지 금방 알 거란 말이야. 척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뭐뭐 하는 거는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통상 판례가 유효로 보잖아요. 좋은 거니까. 근데 요거는 단절시키는 것까요? 척관계 단절에 지장을 초래한 것까요? 지장을 초래하잖아. 왜? 아파트 눈 물면 척관계 못 끝내잖아.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읽어보세요. 이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척관계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이라고 쓰였잖아. 왜 그런지 알겠나요 이제? 그럼 답 나오잖아. 초등학생도 풀잖아. 뭐라고? 무효라고. 근데 왜 이게 시험에 10번 넘게 나온 거예요?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법 조건이라 그러는데 선량한 봉수가 반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전부 무효다. 거기에 한 12번 나온 거예요. 그 뒷구절이.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한 개를 알아도 똑바로 알으라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한 개 할 때 마다마다 힘들다가 두드려 외우기 시작하니까 대체 감당이 안 돼. 나중에 가면. 요즘에 코로나 유행한 나라들도 보면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초장부터 싸그리 그냥 있는 대로 조사해서 추적 조사하고 전부 치료하고 뭐 하면은 코로나가 꼬리를 내리지만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응? 지금은 감당이 안 돼 불잖아. 초장이 잘못하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뒤로 돌려서 이 정도 했으면 정기 조건, 해지 조건이 얼마큼 민법 공부하는데 중요한지를 깨우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조건에서 뒤에 넘기세요. 법정 조건에 작게도 상관없고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아예 요즘에도 1985년도에 중개사 1회 시험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겹도록 출제가 돼. 그 중에서도 불법 조건은 방금 가르쳐 줬으니까 조건이 선량하면서 사회세 반하는 경우죠. 그 밑에 판례 세 줄짜리 있죠. 이렇게 바꿔서도 무지하게 출제하고 방금 22회 지적기준 판례를 거기처럼 바꿔서 물어봐. 또 불법 조건은 마지막 글에 또 쓰였잖아.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확인했나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22페이지 그 판례요. 저관계 종료를 해적권 한다. 요 판례라고. 번갈아가면서 사례로도 물어보니까 22 판례까지 결부시켜서 정리 잘 하시라고. 그 다음 문제는 기성조건하고 불능조건인데 이것도 요즘 시험에도 지문 한두 개라도 꼭 집어넣는데 문제 물어볼 때 그만큼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말이야. 지문 한두라 집어넣으니까 이 기성조건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게 이미 기자예요. 이미 기자라고 한자 뜻풀 하면 이 기성조건 뜻풀이 그대로 하면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경우 그걸 기성조건 그래요.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경우 이 갑이 을에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사주마. 이렇게 이제 조건부 범주를 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더라 그 말이야. 그럼 이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죠. 이런 거를 기성조건. 시험은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정기조건, 해지조건을 결부시켜서 물어본다는. 다시 하게요. 정기조건, 해지조건은 완벽하게 갖고 놀 정도 이해하세요. 그러면 5점 이상을 묻고 들어가. 5점 이상을. 이것도 이제 이걸 물어보는 촌놈 없고 기성조건이 정기조건인 경우 이걸 결부시켜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 당해 법률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이걸 물어본다. 이렇게 불능조건도 마찬가지야. 이게 불능조건은 이제 글자 그대로
조건을 객관적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불능조건 그러는데, 예컨대 갑이 을에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해는 동쪽에서 뜨죠. 해서 서쪽에서 뜰 일이 없는데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1억 원을 주겠다. 이거는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이 조건은 객관적으로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서 불능조건. 물론 이것도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결부시켜서 똑같이 물어봐요. 불능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 유효냐 무효냐, 해제 조건인 경우 어찌되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아까 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 기한은 평균 한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정기 조건, 해제 조건은 무조건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 민법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위에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잘 포기해버려. 한 문제밖에 안 틀리니까. 이런 거는 모르더라도 다른 거 공부도 별 지장이 없어요. 정기 조건, 해제 조건 개념만 정확히 쓰면 아까 그 판례 두어 개 연습해봤자 그거 다 해결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 못한다고 억지로 외우면 시간 낭비야. 그 한 문제 풀기 위해서. 근데 조건 기한에 나오는 거는 이해하면 전부 공짜라고 아주 쉬워. 근데 이해 못하면 미쳐불고 싶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조건 기한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건 기한이 너무 쉽다는데 어떤 사람은 조건 기한을 이해 못하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푸지기수야. 단순 암기시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기 조건, 해제 조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되 그 다른 거 보면 필요하니까 그 위에 거는 이해하도록 해보되 안 되면 적게 뿌라고 말이야. 문제 한 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험에 한 년마다씩 나오는데 조건 나오면은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이거는 첫 번째 이해할 거. 이게 따로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기성 조건이나 정지 조건이 따로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칠판을 보세요. 네가 중교수님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했죠? 그러면 교주절명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나고 먼저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을 판단해 보세요. 합격하면 증여력이 생기죠. 따라 이 조건 일단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그 동시에 얘 합격했죠. 그러니까 이 합격하면 동시에 무슨 조건에 해당이 돼? 기성 조건에. 따라서 기성 조건, 정지 조건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요게 무슨 조건인데? 정지 조건인데 동시에 얘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무슨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 기성 조건에. 이게 똑같은 것이. 이걸 이쁘게 포장하면 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지 조건은. 요게 기본이야. 항상 여기다가 중심을 잡으라고. 그러면 기성 조건이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 정지 조건. 자, 풀어보세요. 정지 조건이 이미 뭐가 되어 있다? 그래야지 성취가 또 한글로 풀면 이렇게 되잖아. 따라서 여기 보세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어찌 되느냐?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죠. 근데 그 정지 조건이 이미 뭐가 됐다는 거야? 성취됐잖아. 기성 정지 조건이다 그 말은. 그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으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었죠. 그래서 발생되잖아.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조건이 필요 없다라서 법 조문에는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요리해놨다 그 말. 그 말은 유효다 그 이야기야. 왜? 효력이 발생과 조건 필요 없잖아요. 요거예요. 이 정지 조건 이미 성취됐다 그 이야기라고. 이해했나요? 이런 걸 이해했으면은 요거 이제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뜻풀이 그대로 하면 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그 말은 정지 조건 이미 뭐가 됐다. 답 나오잖아 이렇게. 자, 연습 한번 해보세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가 돼요? 소멸. 항상 요거 중심 잡고 효력이 소멸. 근데 해제 조건이 이미 뭐가 됐어요? 성취.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라니까. 해제 조건이 이미 뭐가 됐어요? 이미 성취가 됐다. 그 얘기잖아. 성취됐으니까 효력이 이미 소멸. 따라서 뭐로 돌아간다? 무효로 돌아간다. 그 얘기. 이렇게 푸시라고 그렇게. 그 상식 뜻풀이만 하면 돼. 이렇게 쭉 그렇게. 요거를 바꾸면 돼. 요거를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했는데 얘가 이미 뭐한 사람이다? 합격한 사람이다. 그럼 요거는 해지 조건으로 되어 있잖아. 합격하면 지급이 이렇게 소멸되니까.
근데 이 해제 조건이 이미 뭐가 됐어요? 성취. 따라서 이 합격하면 이게 이번에는 기성 조건이 뭐로 되어 있다? 해조건으로. 해제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무효다 그 이야기고 생활비 지급할 일도 없잖아요. 이제는. 밑에도 똑같이 하시라고 말이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다.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정지 조건이 요거. 내려가서 저 때문에 1억 원을 주겠다.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죠.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근데 동시에 무슨 조건?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불능. 이쁘게 포장.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으로 되어 있다? 정지 조건. 한글로 뜻풀이. 정지 조건이 성취하기가 불가능. 그러면 똑같이 해보라고. 불능 조건이 정지됐다 그 말은.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될 건데 그 정지 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효력이 발생될 수 없고 무효다 그 이야기 요거죠. 요게 지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 되어 있고 정지 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1억 원 주는 일은 없다 그 말이야. 좋아할 거 없다 그 말이야. 무효다 그 말이야. 줄 일 없다 그 이야기. 밑에 이렇게 해보세요. 불능 조건 해조건이다. 해조건은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뭐 하는데 소멸이 되는데 그 해조건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불능 조건 해조건이니까 항상 여기 이거 움직이지 말라니까 요걸 중심 딱 잡고 이런 거 다 수식구에 불과 이런 것들은 여기다 붙이라고 이렇게 뜻풀이를. 그럼 해조건이 성취하기 불가능하니까 성취 불가능하면 효력이 소멸될 일이 없잖아요. 이게. 따라서 지금처럼 효력이 그대로 발생이니까 유효니까 조건 필요 없다 그 이야기야. 공부 못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40대 50대 중년들 특히 남자들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걸 못 버리고 옛날 80년대 이랬던 공무원 사람은 지금 공무원 사람은 똑같은 아저씨들 기, 정, 조 이렇게 외우고 다니면서 히덕거리고 다녀. 공부 끝냈다고. 그 이게 뭔고 그랬더니 또 어떤 민법 책을 보니까 어떤 새끼가 이렇게 써놨어. 책에다가 꽉착 불려버려 그러는데 거기다 기종 저렇게 외우라고 동그랗게 딱 잡고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 이런 새끼 어디 갔냐고 세상에 책 쓴 놈이. 에? 누가 외우려고 해도 그걸 못하게 막아야지. 에? 그걸 이해시키는 게 책 쓴 놈이고 선생들이 할 일이지. 그 앞머리 따고 암기식을 그 해놓고 책에다 쏘면 되냐고 그게. 기종조 있다는 거죠. 기성조건이 정지권 조건은 법령이다. 밑에 거는 기해무 그라고. 그래갖고 인생사가 풀리고 찡 따면은 누가 중개사 공부하는데 1년 2년 3년씩 소비해요. 기능 호동을 다 따지 속된 말로. 안 그래요? 법조문 그대로 내면 맞추겠죠. 앞머리 따서. 근데 단 하나만 바꾸면 또 빵점 먹고 남아. 그렇게 안 내죠. 요즘에 기성조건 정지조건 이렇게 안 내고 정기조건 이미 뭐가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냐? 그러면 기종조 외운 사람은 기자가 안 보여. 기자가. 기자 빠졌잖아. 그냥 이미 성취됐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못 풀어 또. 사람이 미칠 일란 말이야. 이게.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왜 저런 공부를 못 버릴까 그러고. 사료를 내면 도저히 풀지도 못하고 사료를 내놓으면 이 정도였으면 제가 하나만 무슨 말 알아듣을 거. 집에 가서 연습 한 번만 해보면은 외우고 자주 할 거. 기종조 기회 뭐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읽으면 답이 나와. 요런 걸 말한다 이해했다 하겠으면 이거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 기성조 정조건이나 정조건 이미 성취되어 있다. 효력이 발생이 됐네. 답이 나오죠. 이렇게 읽으면. 그다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동시에 기한을 못 붙이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만 깨우치고 가라는 거예요. 단독행위에 관해서만 단독행위만. 법률행위 종료할 때 첫 번째 가르쳐 줬어요. 시험의 90%가 단독행위에서 출제가 된다고. 따라 조건 기한도 이 단독행위에 관한 것만 주로 물어보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고 시험장 가라고 말이에요. 여기 이제 단독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성이 하나가 있어요.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만든다. 저번 주도 가르쳐드렸어. 취소가 단독행위죠. 취소권자가 취소하느냐 이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잖아. 근데 그 취소는 취소권자가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상대방 의사는 걔 무시하고. 따라서 이제 단독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런 특성이 있는데 조건 기한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야. 조건이나 기한도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벼우게 그냥 아파트 증여할게. 그러면
이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일 없잖아요. 바로 증여력 발생 공짜로 얻으니까. 조건 한번 붙여보세요.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줄게. 이때부터 속 뒤집어진다 말이야. 합격하면 아파트 공짜로 얻지만 떨어지면 허당이 되쁘잖아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잖아. 그 이야기야. 그렇다고 보면 단독행에다가 만약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놓게 되면 더더욱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해진다는 거야. 단독의 특성도 그런데 조건 기한도 마찬가지다. 불안정한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지. 그 여기다 이걸 붙여버리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는 더더욱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은 항상 법에서는 뭐하라? 보호하라. 이게 법의 취지였죠. 저번 주도 가르쳐줬고 그전 주도 가르쳐줬다. 여기서 보여주는 방법은 단독행에다는 더 이상 뭐 붙이지 마시라는 거야. 조건기한 붙이지 마시라. 그 이야기야. 따라 단독행에다가 조건기한을 못 붙여하는 이유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 부적됐으니까 이게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외를 물어본다고. 그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해주거나 나는 괜찮아 붙여도 그럼 붙여. 그 다음에 특히 시험장에 꼭 머릿속에 담고 할 거. 채무 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 일방에게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들. 채무 면제는 채무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죠. 여기 유증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이라고 첫 주에 가르쳐 줬는데 유연한 칭의 내 주거든 아파트 한 채를 아무게 주어라. 이거는 수중자 일방에게만 이익을 주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여기 채무 면제나 유증은 다 단독행위인데 채무 면제도 보세요. 왜 단독행위인지. 갑이 어렵게 1,000만 원 빌려줬다. 돈 안 갚아도 돼? 이게 채무 면제잖아. 그 채무 면제할 때 갑이 내가 당신 채무 면제 주고 싶은데 승낙 좀 해주셔. 그러면 채무자가 알았어 고마워 승낙 이래야지 채무 면제 돼요? 내 마음이잖아. 따라서 얘 의사는 필요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안 갚아도 돼. 채무 면제 줄게. 그러면 채무 소멸 돈 안 갚아도 되잖아. 또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니까 단독행위란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단독이지만 그냥 이제 또 돈 안 갚아도 돼 한 것보다는 요래 또 중개사 공부를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뺀질거리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뭐 해줄게? 채무 면제 줄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이야. 채무 면제가 단독행위인데 조건이 붙어있죠. 그러면 이게 없을 때하고 비교해봤어요. 없으면 돈 안 갚아도 되잖아 금방. 그러니까 이게 붙여놓으면 합격하면 돈 갚아도 되지만 똑 떨어지면 갚아야 되니까 이자 법적지가 불안정해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단독행위에 의외적으로 이걸 붙일 수 있느냐. 적만 따면 엄청난 이익 보잖아. 합격만 하면. 그러니까 너는 이게 조건만 성취되면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 정도 불안정한 지위야 수인해도 된다. 그런 취지야. 법의 취지가. 따라 같은 단독이지만 채무 면제나 유증처럼 상대방 일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조건기한 붙인다. 여기까지만 딱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조건의 성취 불성취해서 그 밑에 보면 파란 글자 150조 나와 있죠. 봤나요? 그 조문하고 이 조문과 판례가 밑에 세 줄짜리 가서 이 세 줄짜리 판례가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 지금부터 또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음 같은 경우 그 판례만 정확히 깨우치면 되니까. 그래서 못 깨우치면 외울 수가 없으니까 아까 인 것처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날라가도 한 문제니까. 지금 갑이 을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을 하자. 고용계약을 얘가 사용자, 이자가 피용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어요. 우리 회사에서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면 아파트 한 채를 줄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고용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런 회사가 간혹 있어요.
10년 근무하면 아파트는 줄게. 그러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이익을 볼 당사자는 우측의 피용자죠. 아파트 얻으니까. 이 조건을 성취해서 불이익을 볼 당사자는 왼쪽 사용자죠. 아파트 줘야 되니까. 그러면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칠판 보면서 머릿속에 그림 그리세요. 조건의 성취로 인해서 불이익을 볼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9년 10개월간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이제 2달만 지나면 아파트나 공짜로 얻는다 방방 뜨고 있는데 얘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세요. 신의 측에 반해서 10년 근무 모아도록 방해했다 그 이야기야. 부당해고했다 그 이야기야. 자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하세요. 공부해. 자꾸 암기식을 하면 뇌경색 걸린다고. 뇌가 경직돼요. 자꾸 생각하시라고. 어떤 생각을 하든 법공부할 때는. 그래야 자꾸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자꾸 암기실 앞머리 떠 뒷머리 떠 하니까 이만큼의 사고 이렇게 안 생겨. 자꾸 생각하시라고. 한 만큼 빨리 학교 가고 떼돈 버니까. 몽텅이로 지금 굴러다니는 부동산 시장 굴러다니는 돈이 수백조인데 그 돈을 다른 사람들 다 잡아가기 전에 여러분도 동참해서 한 푼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부당해고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죠. 그럼 이제 묻고자는 뻔하잖아. 어른 가볍게 아파트 줘 땡땡이 쓸 수 있는가 그 이야기야. 그 150조이랑 눈을 읽어보세요. 거기 답 있잖아. 150조이랑 눈으로 읽으시라고. 거기 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익을 얻을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달라고 꼬장 부르셨다 그 이야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판례라고 말이야.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말할게. 그러면 얘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아파트는 이제 얻을 수 있다 그 이야기인데 이때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 간주되는 시점은 언제를 말합니까? 조건 성취로 간주가 돼야지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 묻는 판례라고 상식으로 하시면 돼. 원래 몇 년 지나야지 아파트 주기로 했어요? 10년. 그러면 이 경우 이제 9년 10개월째 부당해고를 했죠. 그럼 이게 이제 방해행위에 해당이 돼. 그러면 방해행위가 있은 때 조건 성취로 간주가 되냐? 상식.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잖아. 따라서 이런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언제예요? 부당이 없으면 10년째잖아. 10년 됐을 때 조건 성취로 의제 비로소 꼬장 아파트 달라고 고이할게요.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설명 듣고 이해 안 되면 제끼 싫어하는 거예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제끼기에는 아쉽죠. 한 문제에 3,000명이 달려있는 시험에서. 그 다음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서 거기 보면 조건부 권리 그 밑에 조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149조 있죠. 그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 이 조문이 그대로 우리 시험에 지겹도록 나와. 조건 기한 문제 나오면. 따라서 이런 이야기니까 이해하고 조문만 그대로 한번 읽어보고 가라. 그 부분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을에게 그 149조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또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 줄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그러면 우측의 을은 조건이 아직 성취되기 전에도 시험만 붙으면 1억 원 받을 수 있다. 기대나 희망을 갖게 돼요. 이런 기대나 희망도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자 해서 나오게 된 것이 흔히 말하는 조건부 권리라고 말이에요. 조건부 권리는 우측 을이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갖는 권리가 아니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갖는 권리예요. 그럼 이것도 이제 권리인 이상
149조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 우측 을이 죽으면 상속인에게 이 권리가 상속도 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꿨을 때 학계감에 아파트 한 채 줄게 목적물이 부동산이죠. 그러면 등기법칙 동원하세요. 등기법 지식 뭐 함으로써 요 권리를 뭐 할 수 있어.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조건물도 가등기가 가능하죠. 가등기 함으로써 뭐 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그 보존한단 말이에요. 가등기 한다는 목적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담보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담보로 한다 그 말은 이 우측 을 입장에서는 한 가지 겁쟁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시험에 분명히 합격은 할 건데 합격했는데 얘가 1억은 안 준 묻혔냐 그 말이야. 겁쟁이죠. 이럴 때는 자기의 조건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예컨대 얘한테 나는 당신을 믿는데 그래도 어쩔 줄 모르니까 당신 아파트 위에 저당권 하나 설정해 주세요. 이 조건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시험에 합격했다. 돈 안 주더라. 그럼 얘는 뭐 하면 돼요? 담보로 잡아놓은 저당 목적물 아파트를 모여서 경매 1억은 받으면 된다. 이런 게 담보로 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이런 푸는 거는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내고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내용은 이런 거다 염두 두고 149조 그 조문 한 번만 잘 읽어두라는 거야.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그 조건의 성취 확정 후 효력에서 아까 보려놓은 동그라미 1번에서 니은번 팔렸죠. 아까 보려놓은 그 앞에 팔려고 결부지가 사고하는 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라는 거야. 이것도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해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까 그 131페이지인가 있는 팔려고 같이 결부시켜서 이제 입증책임 문제를 따져봐야 되니까 131페이지가 두 줄째를 팔려고 이것도 정기조건부 법률 하나 만들어 놓고 가벼우려게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은 주겠다. 이게 정지조건이죠. 딱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라 말이야. 아주 쉬워. 먼저 우측 을이 찾아왔다. 뭐하러 찾아왔는가? 1억 원 달라고. 왜? 1억 원 준다고 했으니까 1억 원 달라. 우측 을이 먼저 찾아서 요구하겠죠. 그러면 왼쪽에 갑이 바로 1억 원 주는 게 아니죠. 일단 노 거절하겠죠. 왜 거절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붙어야 주는 돈이다. 요거는 조건부 법률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못 준다. 노 거절했겠죠. 그러면 3.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하겠죠? 나 붙었는데 하겠죠. 붙었으니까 1억 원 주소.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순서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입증층과 관련해서 첫째, 이게 정지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두 놈 중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정지조건부 법률이라는 사실은 1, 2, 3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1. 탈락했을 때. 아니면 2. 얘가 너 거절했죠? 왜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붙어있는 거니까 지금 못 준다고 이렇게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조건 법률 사실은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사실이잖아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여기 정지조건 법률이라는 사실은 이런 말을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입에서 이런 것들 수술 나오지만 정지조건 법률 사실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야. 노 거절하는 사유 여기 해당된다고 그렇게. 1억 원 달라고 할 때 못 준다고 붙어야 주는 돈이라고 노 거절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잖아. 조건부 법률행위니까 지금 못 준다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 따라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이거는 입증을 해야 된다 말. 여기서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누구예요? 갑을 중에서 을이 지금 1억 원 달라겠잖아요. 1번. 그러면 2번에서 갑이 못 준다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그 효과 발생 다투는 자는 갑이잖아요. 갑이 입증을 한다 그 말이야. 그게 앞쪽에 팔려가 두 줄짜리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이걸 따진다고. 요거는 요 3번에 해당이 되겠죠.
붙었으니까 달라고 그 이야기잖아. 그 조건이 성립된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 우측에 의리 입증하면 되겠죠? 그게 그 뒤쪽 판례가 135페이지인가. 따로 또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결부지에 같이 사고하라고. 135페이지 그 니은번은 조건이 성취됐던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누가요? 권리 취득하자는 자, 의리 붙었으니까 달라.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바에 찾기 싫어하는 거 약속 쳐버리고 차라리 한 문제 포기하는 게 나으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소급의 문제도 조건 물어보면 지겹도록 출제해요. 무지하게 물어봐. 그 소급의 문제도. 원칙은 조건 성취력은 소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립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립된 때로부터 소유력이 소멸되고, 그러나 특히 신경 써서 애유가 있다는 거. 당사자의 의사표시, 특약이 있으면 조건 성취력은 소급여가 인정이 돼요. 소급의 문제는 저번 시간에 추인할 때 집중 가르쳐 줬으니까 추인할 때 하도 물어가 정리 꼭 하고, 기한과 관련해서는 거기 의 쭉쭉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있죠. 제일 밑에 동그란 2번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측 판례까지 이 부분이 기한에서 집중 시험에 나오는데, 우측에가 판례 2개까지 이게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우리가 조건 기한을 구별을 할 때, 조건 기한을 구별할 때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조건,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의존하면 기한, 이렇게 구별해요. 기준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한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봐야 되냐 기한으로 봐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을에게 내 건물을 매각하면 1,000만 원 줄게. 매각하면 요게 조건으로 봐야 되냐 기한으로 봐야 되냐,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게 문제인데요. 애매하면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주에 가르쳐 줬어요. 저게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당사자 의사를 뭐 해봐야죠? 해석을 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다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기한인지 애매모호할 때는 제일 밑에 그게 시험이 일단 나와. 법률행위 해석에서 판단하라. 당사자 의사를 해석을 해서 조건이 기한인지 구별해야 된다. 일단 이것부터 시험에 출제를 했고 확인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할 때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그게 우측에 첫 번째 8줄짜리 판례예요. 8줄짜리 판례. 우측에 있는. 그거 마찬가지야. 가르쳐 줄 때 이해되면 공부하고 안 되면 억지로 외우지 말한 거예요. 한 문제예요. 조건 기한은. 제껴 푸는 게 나으니까. 이해도 못하는 거 한 문제 푼다고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자, 조건은 장래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고 이야기했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죠. 이걸 딱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 칠판에 살을 놓고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한데 이때 가부 의사를 해석해서 조건 기한을 구별하는 거죠. 법률의 해석 문제니까 가부 의사를 해석을 해서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하자 그 얘기인데, 만약에 요 가부 의사가 이 표시된 사실이 여기서 매각하면 요게 표시된 사실이죠.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겠다. 바꿔 말하면 1,000만 원 주지 아니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이게 조건으로 봐야 될까요? 기한으로 봐야 될까요? 자, 표시된 사실 발생이 안 됐다. 매각이 안 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1,000만 원 줄 생각이 없다. 그러면 1,000만 원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려 도래할 것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면 뭐로 봐야 돼요? 조건. 거꾸로 표시된 사실이 발생이 되든 매각이 되든 그 이야기야. 불발생으로 확정이 되든 매각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되든 채무는 반드시 이행하겠다. 1,000만 원은 주겠다. 그러면 뭐로 봐야 될까요? 언젠가 1,000만 원 준다는 소리로? 그러면 뭐예요? 확실. 기한이겠죠? 이 말 알아듣겠나요? 이 말을 판례가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해. 이제 이해했으면 그 판례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읽으세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첫 줄에 발생하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면 그 이야기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안 주겠다 그 이야기야. 그럼 뭐로 봐야 돼요? 조건. 확인했나요? 1,000만 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뒤에 표시된 사실 발생이 된 경우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그 이야기야. 채무는 이행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언젠가는 1,000만 원 준다는 소리잖아. 장려 도락시 확실하잖아. 뭐예요 그러면? 기한. 이런 말이 이해되면 공짜니까. 이해 안 되면 굳이 외울 생각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나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공부를 하냐? 아니 이 판례를 왜 지금 공부를 하냐? 그 밑에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세 줄짜리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또 집중. 중개하면서 이런 거는 알고 중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는 건데. 지금 이제 요거를 딱 이해를 했으면 그 첫 번째 판례를 이해를 했으면 두 번째 판례가 자동으로 이해가 돼야 돼. 지금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증금 1억 원 주고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어요. 종료가 됐다 그 이야기야. 임대는 보증금 1억 돌려줘야죠. 이때마다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보증금 1억 원을 딱 주면 이거를 통장에 넣어놓고 잘 보관했다가 임대차 종료되면 바로 돌려주면 좋은데 요거는 이제 다른 데 써버리죠. 대출금 갚는 데 써버리든가 지 사업자금으로 쓴다든가 요 1억 원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안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짓거리를 해. 보증금 돌려주라. 임대차 종료됐으니까 갑이 이렇게 이야기잖아. 지금은 돈 없고 이 건물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받아서 돌려주고 또는 이 건물 제3자 병에게 임대하면 이 보증금 받아서 네 것 돌려줄게. 이렇게 하죠. 매각하면 임대하면 이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묻는단 말이야. 여기 매각하면 임대하면 조건이다 기한이다 고르세요. 방금 가르쳐준 이 원리에 따라서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않으면 보증금 1억 원은 반환 안 해도 되나요? 1억 원은 반드시 돌려줘야죠.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든 안 되든 그럼 이거는 뭐로 봐야 돼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겠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 위에 판례 가르쳐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한이라고. 따라서 매각하면 임대하면 이거는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기한을 정한 거예요. 이게 왜 기한인지 알아들었죠 지금?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겨. 이게 표시된 사실이 발생이 되면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되면 더 이상 분쟁이 안 생겨. 그 돈 받아서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만들자 말이야. 이 건물이 불나서 멸실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될 일이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쟁이 생겨. 을이 갑에게 바로 쫓아와. 지난밤에 건물 홀라당 했다며 보증금 어쩔 거야. 지금 당장 돌려줘. 이렇게 욕을 하고 얘는. 그러면 또 갑은 뭐라 그래요? 이 새끼 몰상식한 놈을 갖다가 약을 뿌락 봤어. 너는 인간도 아니라 그러고.
야, 이 새끼야, 지난번 내 건물에 불나서 없어요. 너는 이 대목에서 나한테 보증금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몰상 시간 넘어가고 싸우고 앉았다고. 그럼 어디로 가요? 복덕방으로? 중개업소 가잖아. 중개업소 해결해 줘야 돼. 지금 당장 얘는 보증금 반환해 줘야 돼요. 얘는 더 기다려야 돼요.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거 답 있잖아. 그 판례. 그걸 시험에서 물어봐. 세 줄짜리 판례가 마지막 줄에 답 있어. 그럼 뭐라고 했나요? 거기 답 있잖아. 그거 시험에서 물어봐. 칠판에 사례 떠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불났다, 그런 경우 이행기한은 마지막 줄에 있잖아. 도래한 걸로 본다. 어찌자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에 나와. 이 경우에 이행기한은 도래한 걸로 보니까 더 이상 얘는 기다릴 필요 없이 당장 돈 내놔라, 그 이야기죠. 얘는 당장 반환해야 되고, 그 이야기. 그렇게 설명해 주면 돼. 그게 실무에서 이런 걸 알고 중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 실무에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시험에 내는 거야. 이해하면 다 공짜야. 이해 못하면 그 세 줄짜리 판례 외우는데 세월 다 보내. 별표 뒤지게 쳐가면서. 그거 시험은 또 떨어져.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 흐르게서 뒷표에 넘기세요. 거기 뭐 소급의 문제가 나와 있죠. 기한 도래 후에 흐르게서 요거 하나 또 짚고 시험장 가셔야 돼. 조건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물어보면 요걸 또 물어봐. 아까 조건에서 조건 성취 흐르은 원칙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나 위에가 있었죠.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소급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한 도래 효력은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조건하고 틀려.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서 시험장 가시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야. 이해하면 요 기한을 붙이는 거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뭐 임대 준다. 이렇게 기한 붙이는 거하고 소급을 인정하는 건 모순이잖아. 만약에 소급을 인정해버리면 요 기한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기한이 전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한 도래 효력은 특약에서도 소급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점에서 뭐하고 차이가 있더라? 조건 성취 효력하고. 그 집중 물어보니까 그 차이점 체크 딱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한의 이익은 저당권 공부할 때 좀 필요하고, 이거는 시험을 떠나서도 생활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 생활 상식으로. 그래서 이따가 간단히 한 10분에 걸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하법으로 넘어가자마로 이따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한번 쉬었다 하죠.